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8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일간 사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그 다음에 월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어저께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음토인 기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한 양토, 무토는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기토는 뭐예요? 음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10천간 중에서 6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 기토는 음이 되는 것이고, 같이 무토, 기토는 공이 오행으로는 같은 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무토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항토, 매우 높은 산, 구릉 내지는 대지와 같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인 고항토와는 달리 비습한 토라고 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한자를 놓고 보면 낮을 비자에다가 축축할 습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에 비해서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무토는 건토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아주 촉촉한 옥토와 같은 것이 바로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기토는 비유를 할 때 전원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쓰죠. 쉬운 말로 뭐예요? 밭이라든가 눈밭 해당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과수원 같은 거 좀 큰 개념인가요? 뭐 과수원도 해당이 되고, 가장 제가 비유를 잘 드는 것은 뭐냐면 화분 있잖아요. 화분, 여러분 댁에서 화초 같은 거, 난초 같은 거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화분 안에 있는, 화분에 담긴 뭐예요? 흙이죠. 흙. 이것을 갖다가 기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를 생각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냥 딱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화초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화초 안에는 뭐예요? 뭐 난초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화려한 꽃들을 이렇게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하시면 기토를 볼 때 이해하시기가 매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처럼 그렇게 높고 뭐 매우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물이 좀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 있으면 됩니다. 햇볕.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주로 기토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개수가 있었으면 좋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해월, 자월, 그 다음에 축월같이 동절에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토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척박하고 마른 땅 내지는 너무 축축해서 얼어붙은 동토도 될 수 있다. 겨울 같은 땐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오행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토가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죠.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월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8글자 중에서 일간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왕절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어떻게 수왕절이냐고 볼 때, 여러분들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포태법을 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지도 볼 수가 있겠고, 월지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시지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포태법을 가지고 왕세를 가지고 논할 때는 바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왕세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월이라고 하는 이 해자 안에는 수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수는 뭐예요? 여기가 인관지에 해당이 돼서 수는
토는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일간이 토이니까 토는 뭐예요? 토는 이 해월이 되면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 자, 포태법 순차적으로 12개를 보게 되면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절지부터 외우시지 않고 장생인 포태, 양, 생지부터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절지부터 해가지고 12운성을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절지는 뭐예요? 가장 약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죠. 수는 왕한데 토는 매우 약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토 일간 자체가 약한데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또 들어있을까요? 이게 여름 같은 때도 제가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삼복생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여름에도 장마가 일주일씩 계속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많이 하강하게 되고 여름에도 오싹한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보일러라든가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연탄불 같은 거 여름에 연탄불 이렇게 떼어가지고 집안에 있는 한습한 기운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우미열 여름이 아니라 해자축월은 겨울에 해당이 되잖아요. 겨울. 그래서 이 겨울에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월지에 해수가 있고 월지에 예를 들어서 자월 같은 경우 자수가 있으면 월지만 가지고는 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월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절을 뜻한다라고 했잖아요. 계절. 이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뭐 해월, 자월, 수왕절이라고 해서 물이 많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예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더 한 가지 이제 천간으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거나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월 월지 하나만 가지고는 물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기온이 떨어져서 모든 만물이 얼게 되고 땅도 얼게 되고 물도 얼게 되고 모든 만물이 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수라든가 개수가 이렇게 투출했을 때는 그야말로 물이 많아진다.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또 기온은 더 하강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는 매우 약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월 자체는 물이 많죠. 또 해월이라고 하는 해자 안에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기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는 그 월령의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해월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뭐예요? 뭐 격을 지금 말하자는 건 아니고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그야말로 범람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가 해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면 모래사자 수 물수자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습리라고 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와 같은 내지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작은 흙이 물이 이렇게 임수가 투출해서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범람한 물이 논밭을 어떻게 돼요? 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임수가 투출했느냐 투출하지 않았느냐를 꼭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서 만약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겁재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주어서 이 무토로서 수를 재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임수가 기토를 사수동류해서 그 흙을 기토라고 하는 문전 옥답을 다 쓸고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토는 투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해월의 수왕한절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가 이 사주에 뭐예요? 병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병을 제하는 약으로서 무토를 쓰게 되니까 무토는 뭐예요? 약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이 되는 얘가 없다라고 하면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데 약은 뭐예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범람을 해서 기토를 사수동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겨울에 영하 10도였는데 개수 하나 투출하게 되면 영하 20도, 개수가 2개 투출하게 되면 영하 20, 30도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수가 투출했을 때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어서 얘를 제해주지 않으면 겨울에 매우 혹독한 그러한 한파를 맞게 된다. 그렇죠. 보일러 관도 다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맞게 되죠. 영화 같은 거 남극 이렇게 탐험 보게 되면 그 황제 펭귄들이 대개 보면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황제 펭귄이 발등 위에다 놓고 그 알을 부화를 시키고 암컷은 가서 먹이를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새끼가 부화를 하게 되면 새끼한테 먹이를 이렇게 주곤 하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아빠 펭귄, 수컷 펭귄이 알을 갖다가 발등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하 30도, 40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 알이 어떻게 돼? 얼어 터져서 부화를 못 시키게 되는 그런 아픈 그런 상황을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해월에 수가 하나 투출한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무토라든가 기토로서 이 개수를 제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서 이 환경, 매우 혹독한 이러한 남극과 같은 어떤 기후를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어떻게 돼? 얼지 않고 동토가 되지 않고 그 기토 안에다가 뭐 씨앗을 심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초도 따뜻하게 키울 수가 있겠죠.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병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짜리 난초를 하나 줬는데 그 난초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바깥에 내는 거가 똑같아. 그러면 그 엄청나게 고가인 난초가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 죽게 되겠죠. 해서 어떤 십간이 됐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때에 이렇게 화가 없다. 뭐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화가 전무하다. 아무 어떤 불씨도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얼어 있는 땅에서 쉬운 말로 성냥이라도 있어야지만 모다불이라도 필 건데 뭐예요? 그러한 불씨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매우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춥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온정이라든가 온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내가 먼저 따뜻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할 줄 아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삶이 될 수 있겠고, 화가 없는데 땅에다 씨앗 같은 거 심으면 발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간이 됐던 해월, 자월, 축월에 화가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이것은 뭐 정인이네, 저것은 편인이네, 내지는 저것은 뭐 정제네, 편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라고 하는 이 8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암호화시켜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이 암호를 갖다가 잘 풀어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사주가 풍족한 사주인지, 이 사람의 사주가 귀를 얻을 사주인지 이런 것이 간파가 되는데, 그냥 너무 학문적인 어떤 이론만 추구한다라고 하면 좀 뭐랄까 깊이 있는 사주를 보기는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론적인 것을 너무 또 간과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해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뭐예요? 필요한 것,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병화가 병화하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고,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부득이 정화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 정화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라든가 내지는 인목이라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 내진 정화가 이 지지로 뿌리를 두어야지만 이렇게 투출한 것이 힘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좀 뭐예요? 공허하죠. 있기는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인 어떤 실력은 없는 거죠. 목도리 도마뱀과 같아요. 천간에 드러났는데 뿌리가 없다. 목도리 도마뱀은 뭐야? 그냥 솔직한 말로
무서운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위용력이 뭔가 좀 무섭고 뭔가 좀 싸놨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목도리 이걸 쫙 펼치잖아요. 근데 그거 접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가 똑같아요.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천간으로 병정화가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4화, 5화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임목 같은 거라도 한 점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 그래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인중에 있는 인중, 지장간, 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토, 해월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심적인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기토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사주를 볼 때 항상 격과 용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저는 격과 용신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격을 알아야지만 용신을 추앙할 수가 있겠고, 격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신을 알아야지만 그 능력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격이라고 하는 것, 음토인 기토가 양수인 해수를 봤기 때문에 음토가 양수를 보게 되면 재성을 본 것이고 음대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되겠고 격으로는 정제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포대법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일간 토는 약하고 수는 당력했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신약하고 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명이 될 수 있겠고, 이건 다시 익숙한 단어로서 제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신약 제왕 다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핵심 제다가 아니라 신약이라고 하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재성이 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재성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다 신약하게 되면 약한 일간은 생조 내지는 생조라고 하죠. 생조 내지는 방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생조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생조를 하는 것이고요. 인성, 그 다음에 방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라든가 겁제라고 하는 것들이 방신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생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방신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생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조는 뭘로 한다 그랬죠? 인성으로 한다라고 했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냥 용어만 하게 되면 그 뉘앙스를 잘 모르겠는데, 기토한테 인성은 뭐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화, 그죠? 화가 있게 되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화가 있게 되면 이 화는 뭐예요? 약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생조해 주게 되니까 기토, 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토를 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서 또 화가 있게 되면 엄동인 해월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조후 역할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축토 같은 비견 겁재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일간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약한 것은 모면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조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 준다라고 하면 역시나 다시 화가 있어 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비견 겁재가 있는 것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화가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월간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월간을 놓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해월에 제다 신약한데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7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재성도 왕하고 목은 해월의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목은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제다신약이 이 격이 또 다시 변해서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일간 약해서 재성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다시 관살인 7살의 왕해지게 되면 그 7살 자체도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거 뭐예요?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이 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죠. 그죠? 설상가상 이렇게도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수, 연지, 해수 있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지 하나에 있는 수를 가지고는 물이 많다라고 보지 않지만, 다시 타 간지로 타 천간이라든가 지지로 수가 다시 하나 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물이 많아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투출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지로 물이 많은 것도 뭐예요? 땅 밑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물이 많으면 그냥 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많은 물이 얼게 되면은 땅도 얼게 되고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동물이 땅에 다리를 밟고 있지는 않겠죠. 식물이라든가 미생물들도 다 얼어서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간의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간인 기토하고 똑같은 기토에 해당이 되죠. 자, 제살이 왕한 중에 일간만 극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얘도 극해를 많이 받는 것이죠. 비견이죠. 비견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 형제 자매라든가 내 동기 동창이 나를 도와주려 하더라도 이 동기 동창 형제 자매도 뭐예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뭐예요? 을목칠살이에서 극해를 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기사일진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 공부 많이 했죠. 일주 기사일주 특성, 간목 일주 특성, 일주 특성은 다른 거 보지 않고 일주만 놓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기사일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온후하다라고 하죠. 후덕하고 따뜻하고 온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기사일주들이 대개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요식업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기사일주들 대개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일주가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이 기사일주가 4월, 5월, 미월 같이 여름에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토일간이 화는 얻었는데 매우 건조한 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온후하고 인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성이 많은 것이 병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모질고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일주만 놓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역시나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사화를 봐서 굉장히 좋은 사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절인 해월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사일주가 됐는데 월지 해수가 있게 되면 이건 뭐예요? 사해 상충이 되죠. 상충. 그래서 이 사중에 있는 지장간 한번 또 써볼까요? 사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술을 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 사해 상충이 되면 무토 경금을 일단 둘째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병화가 어떻게 돼요? 충파돼서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져서 100% 못 쓰느냐? 그건 아니죠. 쪽박이 깨지면 깨진 쪽박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온전하게 쪽박을 쓰는 거하고 깨진 쪽박을 쓰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기사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일지 있으니까 이거 배우자 궁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좋은 어질고 착한 배우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회 상충돼서 이 배우자 궁이 깨졌다라고 하면 뭐예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병이 아플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거나 내지는 이혼을 또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충파된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생시는 어떠한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의 자수, 시지의 자수, 시간의 간목을 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한자 한자마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를 살필 때는 항상 월지를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토가 자수로 보면 편제잖아요. 그러면 시에 편제가 있으니까 뭐예요? 말년에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원령 자체가 해월이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제다신약이라고 이 뉘앙스가 있다라고 했고, 연지에서도 해수를 봤으니까 이건 제다신약이 맞죠. 근데 다시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는데, 자,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뭐예요? 아까 제가 월지에 있는 해수만 가지고는 물이 많다라고 하지 않는데, 연지의 해수, 시지의 자수가 있으면 이건 물이 진짜 많아지는 것이고요.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어떻게 돼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를 보는 것 기토한테 편제라서 일확천금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이 자수 때문에 일확천금에 빚을 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 재성이 많은데 내가 감당 못하면 그거는 나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재물을 갖다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자수 그렇게 썩 내키는 글자 아니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 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물론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관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갑을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결국은 제살태왕한 그런 국세가 제살태왕한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살태왕하면 뭐예요?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그 다음에 관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갑기 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을목이 기토를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토가 갑목하고 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갑목은 이 기토한테 좋은 것이고 을목은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갑목도 기토를 상해하는 것이고요, 을목도 기토를 상해하는 겁니다. 왜냐? 을목 자체가 너무 기토 자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관도 이거는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속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나 정관인데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 남편이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구속을 하면 어떻게 돼? 그 남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맨날 전화합니다. 너 어디서 뭐하냐, 누구 만나냐, 밥은 먹었냐,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전화 끊고 나면 또 어디 가고 있으면 또 전화 옵니다. 지금 또 누구 만나냐. 이거는 의처증이죠. 의처증. 이걸 나를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처증 때문에 여자가 아주 그냥 피곤해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이 약해야지만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고요. 이거 혹여 을목, 간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물론 관살혼잡이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제살태왕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관살혼잡은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관살혼잡을 논한다라고 하는 차이는 뭐냐면,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관성과 정관과 칠사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인데, 제살태왕하게 되면 정관이든 칠살이든 이거는 둘 다 똑같이 나를 극해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건 관살 혼잡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시지에서 인목을 보니까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뭐 기토를 안 좋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해중이 돼서 이 사화는 좀 깨졌기 때문에 용도가 거의 뭐 한 10% 거의 미미한 영향이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이 병화는 물론 사에도 뿌리를 두고 통근할 수 있지만 인해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장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생화도 되겠지만 이 일간 병화가 인중 병화에 또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병화는 기토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이 좋은 용신으로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간인 나도 따뜻하게 해줘서 기토 자체를 온화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해월의 엄동에 엄청나게 추운 그러한 기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시가 좀 가장 좀 적당한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같은 정묘시를 본다 하면 이거는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 같이 천간으로 화고 지지로 인묘 목이니까 뭐 화목이 있으니까 똑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거는 좀 공력의 차이가 거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조후의 공력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얼등히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에는 화가 없이 그냥 순수한 목인데 이 목은 뭐예요? 쓴목에 해당이 되죠. 쓴목, 젖은 목이기 때문에 저 젖은 목은 화를 생조하는 그러한 공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병인 정묘 비슷할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가장 보지 말아야 할 생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신시가 될 것이고요. 임신시가 되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동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예요? 사화도 깨져 있기 때문에 조후도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생시를 돈 주고 태길하게 되면 진짜 이거 마음 겁나게 아픕니다. 이거. 그다음에 비슷한 개유시 똑같습니다. 개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사유 합해서 충중봉합이 될 것 같지만 사유충이 먼저고요. 이건 충중봉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임수가 투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수동류 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월의 개수 투출하게 되면 난극과 같이 엄청나게 춥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 이 사주는 뭐 생시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바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해충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우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공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될 수 있다. 자, 초년 조금 그렇죠. 남자 조금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사해충이 되는 날은 좀 날짜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일진 기사 일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일진을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진을 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사주 원국 그다음에 자기 사주 대운이 어디에 와 있고 그다음에 세운 그 다음에 월은 그 안에서 일진을 보는 것이지 다 때려치고 내 일주하고 오늘 일진만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낯짝이 좀 나오죠 해서 저도 참 대략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